반도체라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고 있지만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도대체 이게 뭔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사용되는 곳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아주 많습니다. 핸드폰 속에도 있고 자동차 어딘가에도 있고 아무튼 전자제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반도체를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 옆에 하나씩 굴러다니는 USB 포트에 꽂아 쓰는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컴퓨터에 내장된 D램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로는 CPU, GPU, AP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읽고, 쓰고, 지우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D램도 메모리 반도체이긴 하지만 전원이 있을 때만 기억하고 전원이 꺼지면 지워지는 메모리입니다. 그럼 시스템 반도체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저장된 정보를 계산하고 명령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하면 마우스를 한쪽으로 조금 옮긴다 했을 때 이 움직임의 정보를 램이 저장하고 CPU, GPU가 재빨리 계산을 해서 옮겨진 마우스 위치로 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업 삼성, SK 하이닉스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며 인텔, AMD,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요즘 입에 자주 오르는 타이완의 TSMC는 뭘 만들까 궁금하겠죠. TSMC는 고객으로부터 설계된 도면을 받아 생산만 해주는 위탁 생산 회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설계는 합니다. 그래서 설계와 생산을 하기에 IDM이라고 부르며 인텔처럼 공장이 없는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 하고 생산만 하는 타이완의 TSMC를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반도체의 원천 기술은 미국입니다. 일본이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미국은 일본 경제를 돕기 위해 반도체 기술을 쓰도록 했었습니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일종의 반도체인데 이것으로 시작해서 1990년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며 한때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의 최강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웨이퍼라고 하는 실리콘 판 위에 설계된 회로를 그려 넣어야 하는데 이때 일본이 DUV 심자외선 장비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빛을 이용해 그려 넣는 방식이다 보니 일본 기업 캐논, 니콘 같은 광학 회사가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소부장 기술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를 줄임말입니다.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이 점점 경량화되고 소형화되고 첨단화되어야 하기에 반도체도 더 작아지고 더 빨라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가 몇 나노 공정을 성공했냐 안 했냐 하는 것입니다. 이왕 장비 이야기가 나왔으니 현재 삼성이나 TSMC가 사용하는 EUV 장비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더 빠른 공정과 더 정밀한 공정을 위해서는 기존 일본의 DUV 장비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온 기업이 있었는데 현재 반도체 장비 제왕으로 불리는 네덜란드 ASML입니다. 1984년 필립스 회사와 합작으로 ASMI를 설립하고 독일의 칼자이스, 미국의 사이머 등 많은 협력사가 동참해서 2018년에 EUV 극자외선 장비를 양산했습니다. 이 장비가 세계 유일한 것은 극자외선 빛을 이용하여 아주 촘촘히 정밀하게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들기도 어려워서 그런지 꽤 비싸다고 합니다. 몇 천억 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신제품을 내놓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을 하는 삼성이나 TSMC는 무조건 사야 합니다.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이죠. 남은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끝내고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